폭염으로 전북에서 가축 3만 1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폐사 개체 수로는 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리와 돼지 순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강절도와 폭력사범 3,4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행이 중한 60여 명은 구속했습니다. 김제시와 전북도가 주식회사 두산과 69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방치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전북에서 가축 3만 1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도가 파악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규모는 3만 1,765마리입니다. 폐사 개체 수로는 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리와 돼지 순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수십 년째 방치된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남원시에도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방치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도심 유해각 지역에 위치한 옛 효상콘도 건물입니다. 지난 1991년 12월 지상 9층 285객실을 갖춰 문을 열었던 이 건물은 당시에는 보기 드문 규모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모기업 부도로 지방세가 체납되면서 지난 2005년 9월 관광 숙박업이 취소됐습니다. 문을 닫은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남원 지역의 흉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데다 인근 상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도록 건물이 방치되고 있으니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다시 운영하게 되면 주변 상가들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시청에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은 지난 2008년부터 공매가 진행됐지만 21차례에 걸쳐 유찰이 거듭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예정 가격이 85억 원에서 21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공매도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남원시는 효상 콘도를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중지로 회생 가능성이 낮아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효상 콘도. 남원 시민들은 이 건물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새만금호 인근에 독성이 있는 해파리떼가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다수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크기가 작고 독성이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북 해역에 해파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제시와 전북도가 전북도청에서 주식회사 두산과 69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8만 2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1개가 넘는 면적에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제조 공장을 짓고 증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제시와 전북도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취임 후 28일 만에 그 첫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합성 수지관 제조업체인 SIP 산업이 정읍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존 사업장터에 공장 증설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SIP 산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3,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투자 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입니다. SIP 산업이 정읍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시정 추진 과정에서 문화와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분석실 신설과 농산물 수출 지원팀, 시민안전구 개편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행정 조직을 원점에서 분석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불법 도축에 의심되는 개 도살장을 잇따라 신고한 동물보호단체들이 김제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시위를 펼쳤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동물구조 119 등은 26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해당 농장에서 개 사체와 도살할 때 쓰는 도구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함께 해당 농장에 갇혀 있는 개들을 격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제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현재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강절도와 폭력사범 3,42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행에 중한 65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5억여 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조처도 마쳤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어대명 분위기 속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전 여부가 주목된다는 기사입니다. 또 전북 국회의원 중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배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 당대표 경쟁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은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와 셀프 공천 논란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두에는 장수 출신 박용진 의원과 고창 출신 강병원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고향인 정북을 방문해 여러 차례 지지를 호소했고 강 의원 역시 고향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97그룹과 친문 주자들의 단일화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남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친문그룹 대표로 참전했다고 전했는데요. 충남 논산 태생으로 완주 소양과 전주에서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낸 이수진 의원도 최고위원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전북 출신 후보 중에 유일한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26일 전북교육청 전북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와 함께 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관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의 진로 진학과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읍시 의회가 처음으로 정읍시로부터 독립해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전문위원 1명과 주무관 2명을 승진 의결했습니다. 고경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첫 승진 인사로서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임실앤 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임실앤 치즈축제를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임실앤 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신민군수와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 상황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임실앤 치즈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5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급성장했으며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부안 지역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추어탕 기탁식이 부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부안 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은 33만 원 상당의 추어탕을 기탁했습니다. 학생들은 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